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국어 유성민 선생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간호직 8급 시험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닥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됐죠? 그냥 뭐 비문학 독해, 그다음 문학 작품들 정도만 조금만 깊이 공부했다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기르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랬습니다. 이때 인내심을 기르다 라고 할 때, 이때 인내심을 기르다는 인내심을 기준보다 향상시키다 이런 말이죠. 맞죠? 근데 1번에 보면 그녀는 아이를 잘 기른다 할 때, 이때 기른다는 양육하다 이런 말이고, 2번 그런 취미로 화초를 기르고 있다. 이때는 화초를 재배하다. 그죠? 병을 기르다, 병을 키우다 이런 말이죠. 3번. 답은 4번. 나는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한다. 됐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번 갑시다. 2번은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지문 자체가 좀 어려울 뿐이지 실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을 아껴서 여룡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말똥구리는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은 여의주가 있다고 해도 뽐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말똥을 보고 비웃지도 않는다. 됐습니까? 말똥구리는 말똥구리대로, 용은 용대로 각각 자신의 본분,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는 거죠. 뭐 무시 때리거나 비웃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뭐 1번에 사물에 빗대어 진리를 설파한다. 3번에 곤충과 신화적 동물을 비교해서 주장하는 바를 전혀 택도 없는 답입니다. 답은 2번. 사물의 가치에 우열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시 여러분, 사물에 빗대어 진리를 설파한다는 것은 말똥구리와 용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고, 됐습니까? 3번에 곤충과 신화적 동물을 비교해서, 당연히 곤충, 말똥구리와 신화적 용을 비교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택도 없는 답이고, 4번에 사소해 보인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보잘것없는 말똥구리도 맞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됩니다. 사물의 가치에 우열을 두지 말아야 한다가 답이죠. 근데 우열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갑시다. 가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빠르게 읽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게 되기도 하고, 핵심은 요거죠. 대화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관계가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말을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죠? 무척 중요하다. 나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상대방도 말을 함부로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막말을 하면 상대방도 막말을 할 것이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도 좋은 말을 하고, 그런 게 답이네. 그죠? 또한 내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조심하면 상대방도 말을 조심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말을 해낼 때 이런 속담이 필요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됐습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가십시다. 4번.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만 보면 돼. 호질은 본래 여러분 이 호질은 어떤 내용이냐면 박지원의 소설인데 호랑이가 양반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호질, 호랑이가 꾸짖다 이런 말이죠. 제목이. 됐습니까? 인간 사회의 문제점, 특히 지배층, 양반들의 윗선을 비판함으로써 교훈을 주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호랑이가 나와서 사람을 족치는 내용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수법은 우화적 수법,
또는 최소한 우의적 수법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우아에는 이솝 우아 이런 데는 보면 누가 나오죠? 동물이 나오잖아.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교훈을 줄 때 우화적 수법 이렇게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5번 갑시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됐습니까?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지문만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뻔한 그런 문제입니다.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배 탁으로 오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들을 싣고 갑니다. 인도로 가고 있네. 됐습니까? 지금 현재 배경은 바다입니다.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당연히 이명준이도 석방포로죠. 오른편에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지금 이명준이가 있는 위치는 배 뒤쪽 난간에 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1번 이명준이는 선실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탈락. 일단 선실에 있는 게 아니고 배 뒤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그 다음에 3번에 이명준은 석방포로가 되어서 남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도로 돌아가고 있다. 됐지? 여기까지?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켜댔으나 바람에 인해 꺼지고 해서 몇 번이고 그르친 끝에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른팔로 얼굴을 가리고 간신히 당긴다. 그때다. 또 그 눈이다. 배가 떠나고부터 가끔 나타나는 헛개비다. 아마 헛개비가 자꾸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헛개비가. 됐습니까? 이번에는 그 눈은 백간으로 들어가는 문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다가 명준이가 고개를 들자 쑥 숨어버린다. 얼굴이 없는 눈이다. 이번에 이명준이는 배 안에서 부당한 감시를 당하고 있다. 알 수가 없죠. 이 지문에서는. 답은 4번. 이명준이는 헛개비가 보일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됐습니까? 이 문제 정도만 조금 고급지다 해야 되나? 좀 어렵고. 어렵다라기보다는 꼼꼼하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대로 읽지 못하면 틀립니다. 됐죠? 오케이. 답은 4번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됐나요? 6번으로 가십시다. A의 대화 방식에 따라서 보기에 응답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사람마다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를테면 A는 상대방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지만 B는 정보성. A는 상대방과의 관계, B는 정보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합니다.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A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말이 오가는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A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며 유대감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에 비해서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B는 안 봐도 괜찮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A의 대화 방식이니까. A의 대화 방식이 보니까 해결책 제시에 관심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니까 상대방과의 공감하면서 유대감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보기에서 어제 자취방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라고 할 때 해결책을 1번 냄새 없는 친환경 페인트를 썼어야 되는데 야 다음에 그렇게 하자. 해결책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됐습니까? 상대방의 공감하고 유대감을 가지는 거죠. 3번에 문 활짝 열어놓고 며칠간 친구 집에서 놀다 와? 안 된다, 그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죠. 친구가 지금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돼야 되겠죠. 냄새가 심해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 지금은 좀 어떠니? 됐습니까? 답은 4번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뭐 문제 자체가 A의 대화 방식이니까 그죠? A만 제대로 정리해내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7번 가십시다.
가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한자 성어 1번이 파죽지세, 대나무를 깨트릴 형태로 쫙 잘 나갈 때 파죽지세라고 하죠. 2번에 부화내동이죠. 부화내동은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덩달아서 함께 설을 칠 때 부화내동. 3번은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해서 안다. 그죠? 사물의 이치를 파악한다. 4번에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없으면 좀 불편하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순망치한. 됐나요? 가에 들어갈 한자 성어니까 한번 볼까요? 말을 해보아. 말을 찍소같이 그렇게 버티고 앉아있지만 말고, 네가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냐? 그제서야 효은이가 고개를 든다. 물론 감히 아마 소설입니다. 스님 좋아하는 작가였던, 세상을 떴는데 최명희의 혼불입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목소리 또한 불손하지 않았다. 아마 효은이라는 사람과 시어머니가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속에 심중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심중을 가지고 한 일이라면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쉽사리 삐리리가 돼 있고, 뒤에 여기 힌트가 있네. 힌트가 자신의 주견도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못하다. 답은 부화내동. 줏대 없이, 주견 없이 남의 의견에 덩달아서 함께 설을 칠 때 쓰는 한자 성어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답은 부화내동. 됐나요? 패스합시다. 8번. 밑줄 친 말이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본래 여러분 찰지다, 차지다 이것도 우리 기본 이론만 할 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됐습니까? 노란애, 노란내. 본래는 노란애만 했는데 이제 복수 표준어가 됐죠. 그 다음 주책이다, 주책 없다, 주책 맞다. 다 표준어 맞습니다. 답은 뭐뭐 하려고, 이런 건 안 된다. 뭐뭐 하려고. 읽어려야 읽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읽으려야만 단수 표준어입니다. 나는 공부하려고 안 됩니다. 공부하려고 안 돼. 리얼려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됐죠?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갑시다. 한자인데 굉장히 쉬운 한자였습니다. 됐습니까? 간호직이라서 그런지 간호와 관련된 모자, 병실, 간호를 받았다. 이러면 내과 할 때는 안내자지, 안내자. 안내자, 감옥가자죠. 됐습니까?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갑시다. 10번.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랬습니다. 됐죠? 그럼 잘 보면 1번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 친구가 그곳을 방문했다. 이상하잖아. 주어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 친구가 방문했던 곳이다. 이렇게 해야만 좋은 답이 되죠. 1번은 탈락. 됐습니까? 2번에 보면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와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무조건 틀렸잖아. 우리가 여러분 공부할 때 뭐와 뭐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문장 성분이 같이 호응해야 됩니다. 뒤에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든지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답은 3번이 확실히 맞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4번에 그 일이 설령 실패했지만 본래 여러분 설령이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설령 뭐 할지라도 내가 이번에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거와 호응해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십시다. 11번. 다음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지문이 제법 길었습니다. 이 지문이 아주. 힌트를 찾아가면서 읽어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오늘 주제는 한글입니다. 학자들이 한글에 대해서 꽤 많이 연구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훈민정음이 언제 완성되었는지도 정확하지 않는다. 사실 이건 뭐 정확하진 않지. 세종실록에는 음력 1443년 12월 즉 양력 144년 1월경이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또 언제 반포되었는지도 잘 모른다. 사실 훈민정음의 반포란 말은 어폐가 있다. 훈민정음의 발간을 반포라고 부르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반포식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 강연을 하고 있죠. 아무튼 반포일은 정확하진 않아요.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죠? 아마 그래서 여러분 1번에 시각과 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맞습니다.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아요 라고 하는 거죠. 훈민정음이죠. 정인지가 쓴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훈민정음의 완성은 1446년 음력 9월 중순 즉 양력 10월 초로 알려졌을 뿐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한글날이 서로 다릅니다. 북한은 추정된 창제일에 따라서 아마 1월 15일을 남한은 추정된 반포일에 따라서 10월 초,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습니다. 또 한글이라는 명칭도 누가 처음 지어서 썼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1910년대에 한글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데 그 명칭을 주시경의 제자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경이 형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죠.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한번 말해볼까요? 한글은 음소 단위의 표문자지만 음소란 말은 이러면 소리 그, 느, 드, 러, 프 이렇게 소리 문자이지만 모아 쓰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히읗, 아, 흐, 아, 기역, 학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모아 쓰기를 해서 음절 단위로서 표문자가 갖는 장점을 일부 지니게 되었고 경음이나 격음 같은 음성 자질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계속 시각 그 다음에 자료가 나옵니다.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쭉쭉 있죠.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아마 이게 됐죠. 화면에서 아마 소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자료 1번 시각과 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강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정보의 출처를 언급했어. 됐습니까?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몇 년도에 됐습니까? 청중에게 질문을 해서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만 보면 이제 답은 거의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면 이 말은 청중들과 강연자가 함께 경험을 했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답은 2번이 맞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십시다. 12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선택지만 봐도 답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로 확정 편향을 많이 들고 있죠. 확정 편향. 확정 편향이란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유서 사용자의 사전 신념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정확한 뉴스를 제공해도 받아들이는 인간이 양아치면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사전 신념에서 비롯된다. 확정 편향을 보이는 뉴스는 뉴스 수용자는 자신이 지닌 신념을 정당하거나 확정해주는 뉴스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보는 그냥 너튜브 이런 것만 자기 것만 보잖아. 그죠? 객관적인 뉴스를 안 보잖아요.
뉴스 정보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인지적 행위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이러한 수행자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뉴스를 선별해서 그 뉴스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다. 확정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기 판단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아 수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해 나가죠. 이러한 수용자들은 가짜뉴스가 사실이 아닌 정보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지해 준다면 가짜뉴스를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이런 가짜뉴스를 족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보자. 답은 일단 1번이 바로 틀렸네. 1번이 확정 편향은 뉴스 사용자의 사전 신념 때문에 나타난다. 바로 1번 틀렸죠. 2번에 확정 편향은 뉴스의 비판적 수용에 관련된 인지활동 수행을 당연히 방해하는 거죠. 객관적 뉴스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3번 확정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뉴스 정보를 수용한다. 확정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4번도 정확히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입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인 것은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럼 이 다른이 이런 other의 뜻이 있을 때는 관형사로 쓰이는 것이고 얘가 different의 뜻이 있을 때 이거는 형용사의 관형사형이죠.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다른 이때 other 다른 사람들 어디 있지? 딴 사람들 other 그죠? 그 다음에 편시하지 말고 다른 음식을 딴 음식을 좀 먹으라고 other 3번에 그는 자기 일밖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어. 딴 일에는 관심이 없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형용사의 관형사형은 형용사라니까 다만 생김새가 관형사의 형태로 생겼을 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상에 대한 서술성, 즉 설명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됐죠? 서술성, 설명의 의미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서술성이 살아있는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14번) 갑시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백석의 고양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죠. 이 시는 보니까 나는 타양에 혼자 알아 누워서 의사를 만났네. 근데 그 의사가 마치 수염이 양껏 긴 신선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대화를 하죠. 야, 고향이 어디냐? 평안도 정준대요. 하니까 야, 거기 백안무개씨 고향 아니야? 그러면 백안무개씨를 아세요? 라고 하니까 의사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 친한 친구 사이라면서 수염을 쓴다. 다음 나는 우리 아버지인데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이 의사가 타양에 아파가지고 아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의 친구야. 의사는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웠어. 타양에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다. 적절한 것을 묻습니다. 1번 의사는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죠. 따뜻하죠. 3인칭 화자가 아니고 나는 1인칭. 4번에 의사는 시적 화자와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여기 와서 알았던 사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적 화자는 타양에서 쓸쓸하게 아팠다. 그죠? 그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아빠 친구를 만났네. 됐습니까? 오케이, 갑시다.
다음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최근에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차 흡연이란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죠. 담배 연기를 직접 맞지 않고도 몸이나 옷, 카펫, 커튼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을 통해서 흡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흡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흡연과 같지만 흡연자에게 근접해 있어서 담배 연기를 함께 맞는 2차 흡연과는 조금 다르다. 됐습니까? 3차 흡연도 심각한 피해를 가집니다. 3차 흡연 물질에 노출된 생쥐에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폐에서는 이렇게 해서 원인과 결과 관계가 되어서 간경변과 간암, 폐기종, 천식 등을 일으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간암, 폐기종, 천식은 열거. 됐습니까? 정의와 인가와 열거가 다 있죠. 됐습니까? 답은 문제 해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갑시다. 16번. 무엇이 다음 글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입니다. 무엇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지문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인다거나 배가 고프면 구직자에게 무정해진다거나 하는 일상의 행동을 설명할 이론이 있는가? 일상의 행동을 설명할 이론. 무엇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기억에서 금방 사라지는 돌발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심지어 눈에 잘 띄는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의 이유를 곧장 설명하곤 합니다. 계속 핵심은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럴 때면 내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으면 따라서 내 얘기는 애누리해서 들어야 한다는 걸 나 스스로 정확히 인식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좀 구라를 친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거의 다 믿는 눈치다. 내가 구라를 까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은 나의 말을 다 믿는 눈치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설명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들으는 상대가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지어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눈치챌 때도 있지만 대개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널리 공유되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대충 다 믿어주는 거죠.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목격자, 피고, 배심원이 자기의 행동 이유나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를 말할 때는 비록 그들이 솔직히 말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설명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됐습니까? 1번. 목격자, 피고, 배심원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진솔되게 얘기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명언이다. 1번이 함정입니다. 1번이 됐죠?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나? 잘 모르잖아요. 됐습니까? 3번. 말이나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답은 3번이 답이죠. 4번은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면 신뢰해야 하는 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신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마무리로 갑시다.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술련 신여척의 옥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신여척은 김순창이 동생인 김수남이를 구타하자 분노해서 김순창을 때리고 발로 차 이튿날 죽게 했다. 야, 살벌한 살인 사건입니다. 형이 동생을 때리자 분노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폭행한 놈을 그냥 살인했네, 그죠? 왕의 교지. 남의 형제 사이의 싸움을 보다가 신여척이 갑작스럽게 불같이 성을 내었다. 이전에 아무런 은혜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어떤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개입했을까? 발끈하는 사이에 싸움에 뛰어들어가 상투를 잡고 발로 차면서 그 뒤에 봅시다. 동기간에 형제간에 싸우는 것은 인륜과
강상의 변이다.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되는데 왜 싸워? 하고 싸우던 형제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책망하자 내가 옳은데 네가 도리어 성을 내고 내가 발길질하니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폭행을 했네요. 아, 신여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재판관이 아니면서 형제간에 공경하지 않은 죄를 다스린 자는 신여척을 말하면 안 되겠는가. 왕이 신여척을 좀 많이 변호해 주는 거죠. 범죄자를 사형수 명부에 올린 일이 무수하나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녹록하지 않음을 신여척에서 볼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신여척을 방면하라. 대단한 사람이네, 왕이. 다음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판결에는 이유나 상황이 참작되었다 맞고 신여척의 행동은 어렵다고 왕이 평가했죠. 3번 형제간의 다툼은 크게 강상 3강 어린에 위배된다. 지탄받는 일이었다. 답은 4번. 너무 쉽죠. 신여척은 원한을 갚으려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18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드렸습니다. 빠르게 볼까요? 레코더가 등장하고 대량 복제에 용이한 원반형 레코더가 대중화되면서 대중음악의 소비 양상은 변화했습니다. 당시에 레코더는 매우 비싸긴 했지만 음악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고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널리 애용될 수 있었습니다. 맞네. 레코더가 등장하면서 대중음악의 소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상점, 유흥 공간 등에서 홍보와 고객 유인을 위해 레코더 음악을 널리 사용했기 때문에 비록 돈이 없다 해도 누구나 쉽게 레코더 음악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레코더의 수요는 날로 확산되었다. 매체의 특성상 지리적 이동이 손쉽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레코더가 되면서 그냥 음악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레코더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이탈리아 출신 오페라 가수 카루소는 20세기 초반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을 비롯해 북미, 남미 대륙을 넘나드는 세계적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레코더가 인기를 끌면서 극장 중심의 흥행 산업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대중성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레코더가 팔린다고 해서 극장의 흥행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레코더가 판매되면 극장이 장사가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극장도 레코더 산업과 동반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극장 흥행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가수들은 전에 비할 바 없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1번 레코더의 대중화로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답은 바로 1번이 답입니다. 됐죠? 2번은 오페라 극장에서는 관객에게 레코더 음악을 들려주면서 흥행을 성공시켰다 알 수 없고 3번 오페라 가수 카루소는 다양한 언어로 노래한 레코더를 제작해서 출시한 게 아니라 20세기 초반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을 비롯해 북미, 남미 대륙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다. 됐습니까? 새로 등장한 레코더 가격이 매우 비쌌어. 이거는 뭐 틀린 건 아니죠. 레코더 음악을 대중들이 듣기 힘들었다 말이 안 되죠. 길거리에서도 많이 듣게 되었다.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 문해력이 책 읽기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여기서는 잘 보면 디지털 독해 능력이 책 읽기 능력에서 비롯된다. 2016년 국제 읽기 능력 평가에서 전 세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린트 읽기, 인쇄물 읽기 능력과 디지털 읽기 능력을 종합한 문해력을 평가했는데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책 읽기, 종이 책 읽기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당연히 디지털 읽기도 뛰어나겠지. 디지털 읽기 능력 평가는 정보 판독에 초점을 맞춰 컴퓨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정보 판독을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인쇄물의 글을 읽을 때와 다른 독해 기술과 전략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 된다.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답이 1번입니다. 미리 얘기하면 디지털 기기는 문해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디지털하고 결국 문해력하고는 결국 연결이 돼 있다.
됐습니까? 2번에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려면 문해력을 신장해야 한다. 3번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다 좋은 답이잖아요. 봅시다. 즉, 책 읽기에서 동원되는 천천히 읽기, 면밀하게 읽기, 전체적으로 읽기와 같은 독해 기술들이 인터넷 정보 탐색과 내용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아이가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읽기 능력, 즉 문해력이 앞서야 디지털 시대의 진짜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답은 1번이죠. 디지털 기계가 문해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디지털 기기 게임하고 이런 애들이 글 읽기 능력이 떨어질 줄 모르겠지만 이 글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됐죠? 오케이. 20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이강백 선생의 파수꾼이라는 희곡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래 이 작품은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촌장이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아마 파수꾼 다가 마을에 이리떼가 있다라고 해서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동네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리떼가 없고 흰 구름밖에 없더라고. 이 촌장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기친 거죠. 이 사실을, 진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편지를 알렸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촌장을 이제 도끼로 이제 까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이때 촌장이 미리 와가지고 파수꾼 다를 꼬드겨가지고 결국 자기한테 넘어오도록 이제 회유를 했고, 이 파수꾼 다가 나약하게 넘어가 버렸죠. 저기 빈것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식량 운반인이 아마 편지를 가져간 사람입니다. 이해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가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를 향해 걸어간다.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야. 파수꾼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놈입니다.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죠?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나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파수꾼 나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맞죠? 그 진실을 회유하는 촌장의 유혹에, 회유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나약한 엘리트 계급을 얘기합니다.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1번. 나는 양철북을 두드린 사람이다. 여기 있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됐습니까? 다는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친 놈이죠. 여기 있네. 촌장은 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린 인물이 아니죠. 올라갔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라라고 한 거죠. 답은 3번이고 4번 식량 운반인은 이전에 다를 만난 적이 확인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촌장은 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린 인물이 아니라 그 정도만 올라가도 괜찮다. 됐습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막루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지금까지 2022년도 지방공무원 간호 8급 공개시험의 해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어법들 기본으로 돌아가라.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법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잘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비문학 독해, 문학, 특히 현재의 트렌드 자체가 비문학 독해에 대한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문학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들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계속 잘 해내신다면 어떤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해커스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전진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